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나스닥도 딱 어제 말씀드린 그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도 한 번에 못 간다 여기.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보면 쭉 보면은 다들 그랬죠. 뭔가 좀 분위기 좀 탈 것 같은데 가지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뭐 다 약간 좀 뭔가 움직이는데 약간 브레이크 밟는 느낌들. 요게 다 보여져서 요것도 무슨 변화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짜리입니다. 하루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시도하는 게 약간 뭐 걸리는 건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거는 추세 전환은 뭐 이제 다른 거 제일 약한 것만 보게 되면 나스닥이 1750선 여기가 안착되면서 딱 전환돼서 그래야 움직여야 좀 변화 쭉쭉쭉 나올 것 같은데 이 기폭제가 아무래도 목요일 날이죠. 12일이니까 오늘이 10일, 11일, 12일 이날 발표되는 CPI. 네. 근데 지금 또 서베이 조사 보다 보니까 최고로 많이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거든요. 이번에 CPI가. 그러니까 막 이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렇죠. 지금 상당히 꺾였다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슬슬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지금 한 지난달이 7.1, 이번 달이 한 6.76, 뭐 6.5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보다 더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래 이런 분위기죠. 근데 이게 됐을 때 시장 반응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일단 시장은 또 한번 턴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연말이 월말에 이어지는 벌써 한 해를 보내면 안 되죠. 아직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네, 이제 벌써 뭐 네. 이러려니 저러려니 근데 큰일 났습니다. 벌써 한 살 더 드신 겁니다. 지금 이제 6월 달이 되면 네. 2살 깎여요. 또 만 나이고 치산 뭐 이런 거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잠깐만요. 그럼 저는 보자. 아직 30대네요. 그러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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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무슨 얘기 하고 싶으셨죠? 네? 하지 마세요. 아니, 네. 나스닥이 네. 한 번에 못 간 거 네.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2번, 3번 시도 끝에 갈 수 있다면 네. 그래도 간다면 결과가 네. 어떻게 그러면 된다 이런 생각.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뭐 지난번엔 이렇게 바닥 다지는 거 거의 뭐 다지고 다지다 보니까 가루가 돼버린 이런 때도 번겼는데요. 뭐 이런 때도 견디고 그러다 보니까 이진우 소장님은 지난번 인터뷰에서 네. 뭐 몇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만 되면 한 1월 말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뭐 또 우리 차티스트님께서 그렇지. 네. 차티스트께서 네. 이러면 한 1월 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상승세가. 그렇죠.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안 맞아요? 틀리면 차트쟁이래요. 그러시고 맞으면 이제 왜 좀 차티스트라고 불러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 그래도 한 거의 80% 이상 확률을 보이시는 엄청나신 분이시죠. 우리 이진수 소장님. 네, 그래서 보실까봐. 네, 네. 제 말에 진심이 안 담겼어. 아니요. 존경과 사랑을 항상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또 뭐 사회 보시더라고요. 아침에. 네. 뭐 또 풍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화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저기 소장님, 네. 우리 김민수 대표하고 얘기하다가 깨달았는데요. 네. 톰 크루즈가 동갑이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러신가요? 예.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소장님은 몸이 삐끗덕거리시는데 톰 크루즈는 액션으로 날아다닌다고. 그 무슨 차일까요? 글쎄 참 몸 관리가 네. 평소부터 잘하는 거예요. 톰 크루즈가. 그러니까 우리도 몸 관리를 정말 죽자 살자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참 안 되지 게을러서. 네,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입금인 것 같습니다. 입금. 네. 돈 들어오면 입금 몸 되면 만든다. 만들죠. 예, 입금 되면 우리 임 대표님도 더 입금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입금 되면 갖고 튀어.
그럼 채널 안 됩니다. 우리 8.15 가족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동양은 아마 계속 시도는 들어올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전환된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만 어느 정도 자리 잡아줘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요. 근데 어제 오늘 나온 거 보니까 테슬라의 전략은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싸게 준다. 살 사람 사라. 그랬더니 네 하고 손 들고 제가 살게 이렇게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가격적으로 뭔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면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 있죠. 이번에도 애플이 뭐 물론 애플은 절대 그런 고급 브랜드니까 세일 안 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스팟식으로 자 지금부터 한 3일 동안만 10% 할인하겠습니다. 그럼 큐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깜짝이지만 뭔가 써서 전략을 깐다. 그러면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판매량 보다가 그럴 수 있겠죠. 아 이제 조금 판매량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번 한 달만 이렇게 팔고 나머지 원복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집중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효과도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피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촉발되는 큐의 확대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죽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효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국내 기업도 그렇고 앞으로 올해는 그냥 딱 그거 같습니다. 재고 관리. 네, 그게 지금 쌓여 있는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럼 거기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창출되느냐, 아니면은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뭐 가격을 건드리느냐, 아니면 생산을 줄이느냐, 뭐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업들의 하나씩 조건들을 찾아가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거, 이거 올해는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코스피 어제 참 불을 뿜었죠. 네. 근데 이걸 불을 뿜게 만들었던 여건을 만든 그 사람들이 문제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요 추세 안쪽에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분위기 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끌어내리다 보니까 그 용수철을 밑으로 쫙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팡 하고 튀어버리죠. 튀어버리고. 그렇게 된 효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나요? 이런 드라마틱한 시장을 좋아합니까? 하여튼간 뭐 좋아하는 것 같고요. 변동성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야, 우리 대표님께서 변동성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네.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기 시작하면은 와 이거 어디서 손을 대야 되겠는데 또 기관들 매도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또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날 SK하이닉스가 팍 튀면서 시장에 반전 나오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들어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 같이 동참해 버리고.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서나 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진풍경 이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 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결론은 그러니까 딱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해 종합 지수는 갈 길을 가고 있죠. 한번 충격받고 이제 우리 리오프닝과 함께 가겠어라는 거 보여주면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대만이 주춤하다가 이제 어제 탁 튀었죠. 네. 이런 것과 비슷하게 한국도 거의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일단 IT 쪽의 변화와 함께 탁 튄다라는 쪽도 확인됐는데 근데 어제 조금 좀 지저분했던 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막판에는 또 장중에 선물 4,5천 개 사던 거를 확 뒤집어 가지고 매도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주를 바라보는 게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중국 쪽으로만 집중되지 한국이나 나머지 쪽으로는 이제 막 유출이 끝났고 유입으로 들어오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도 최근 한 4,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한 1조 7, 8천억 산 것 같아요. 그 정도 샀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신규 자금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국내 자금? 네, 국내에서 있던 뭐 쇼커버링이나 이런 게 활용되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신규로 만약에 반도체를 산다 그러면 뭐 요 정도 안 사요. 뭐 최소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 3,400만 주 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K하이닉스 막 50만 주 이상씩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전 단계 같은 느낌인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늘부터도 삼성전자 계속 이렇게 사겠느냐?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조금 좀 빨라 보이는 느낌도 나고요. 왜냐면 이 재고 관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이번에 IR 때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재고가 이렇게 쭉 들어가다가 재고 정점에서 빠지기 시작할 때 주가 바닥은 여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바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저희가 바닥에서 베팅을 해서 우한은 바닥에서 사서 3배 났어 이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트렌드를 맞춰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닥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인돼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 보고 안정을 노리는 것도 또 하나의 매매겠죠. 뭐 여러 거 다 예. 그래서 네,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 일단 오늘은 다시 한번 여기는 터치할 수 있다는 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레벨 쪽에서 바로 들어 올렸는데 네. 그러면 살짝 또 매물 소화하고 다시 끌어올리는 정도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변화로 가기 위한 또 흐름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봐야 되는 섹터 주식들 어디가 있을까요? 주말 사이에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시장은 소외된 종목들 움직이는데 소외된 쪽에서 뭐가 움직일까라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일단 오늘도 동 가격이 4달러대 안착했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거든요. 한참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4달러대 안착하게 되면 중국발 경기가 좀 끌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편. 그래서 어제 화학 건설 쪽은 이제 약간 또 다 왔는 모습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게 화학, 철강 이런 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 석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업황 바닥이다. 업황 그렇게 또 안 좋은데 유가가 어느 정도 하향화 안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제가 보통 얘기하면 원유를 가져오게 되면 이거 정제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정제를 하는 것 중에서 낮은 거는 요거는 뭐 아스팔트, 찌꺼기, 등유, 경유 쭉 나가는데 두 번째 쪽에 납사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또 이제 화학업체들이 쫙 또 나누어서 아끼고 짜고 그래가지고 쓰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게 그 납사가 중요한데 납사 나프타 요게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그게 또 같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럼 비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요만 살아나면 된다라는 쪽이 나오는데 수요가 중국발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좋아지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요 얘기는 좀 드렸는데 만약에 업황 돌 때 가장 매매하기 좋은 게 대한유화입니다. 의외로 종목이 좀 탄력 받아요 움직이게 되면요. 그래서 요런 거 딱 또 하다 보니까 어제 한 탄력 받았고 근데 이게 지금 자리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죠. 지금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아직 한때는 40만 원까지 네. 갔던 흐름이다 보니까 10만 원에서 40만 원의 중반 정도면 20만 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주 단순한 논리. 네, 뭐 그냥 그런 쪽에서 일단 업황의 턴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표주자 롯데케미칼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계속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죠. 이거 증자까지 합니다. 롯데건설 지원해 주려고. 근데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참 또 이런 자리만 되면 다음엔 올라와요. 이런 자리 중요한 자리. 야 기술적 분석 참 잘하네요. 네. 누가? 네. 네. 그래서 화학업체 쪽에서는 또 송원산업 항상 자리 나올 때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정체 받다가 바로 빠르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단계 쪽에서는 오늘 이 자리는 따라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저항권 쪽에 맞다 보니까 조금 더 흔들리는 자리 쪽에서 찾아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효성 TNC도 이것도 이제 자동차 쪽에가 문제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섬 쪽의 변화 보게 되면 이제 아직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계속 상단을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나온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면서 타이밍은 따라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일에도 눌림목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대응하는 또 슬기로운 화학생활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임 대표님? 어떤 거요? 요즘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저점에서 한
거의 10% 이상씩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따라가야 될까요? 글쎄요, 참 이게 글로벌리 아까도 우리 하 대표하고도 얘기했지만 네. 이 양극화 문제 때문에 네. 이 소상인들을 살린다 뭐 이런저런 그 규제. 네. 근데 또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은 그것들로 인한 물가 인하 참 골치 아플 것 같아 정부 당국에서도. 아니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플랫폼 플랫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예. 그러면 사지 말란 얘기. 네. 그래도 네.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정부의 의도가? 아주 또 명언을 남기시네요 우리 임 대표님께서. 아니 저라도 그러죠. 네. 같은 가격인데 네. 싸다면 네. 여기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 그냥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 글로벌 분위기인 것 같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 이 정도면 됐고, 근데 약간 분위기 자체가 이런 고민들을 중국에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완화된 제스처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야 이젠 진짜 엔트그룹의 변화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약간 누그러뜨려 놔줘야 그 다음에 우리 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 청년들 오세요 하고 실업률을 또 떨어뜨리는데 뭔가를 일조하겠죠.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런 뉘앙스가 약간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출발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은 조금 이제 물량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요 정도 뭐 한 6만 원대 밑에 들어오는 자리에서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한 6만 5천 원대 돌파 시도하려고 들어올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끝판왕 이걸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이게 더 아예 그냥 그래 카카오에 대한 아무 사심도 없고 그냥 욕 그만큼 먹었으면 됐고 그냥 가장 끝판왕에는 이거 사자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갭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리하는 정도 적어도 한 6만 4천 원대 정도까지 봐야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보는 게 일단은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 그러면 네. 외국인들 수급은 좋아지겠죠. 좋아진다. 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약간 그를 암시하는 매수자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게 네. 이 카카오페이 개별 이슈, 종목 이슈입니까? 아니면 이 페이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카뱅이나 카페나 그 모델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델은 나쁘지 않은데 그 동안 해왔던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악질적인 행동들. 네. 상장에서 상장. 그렇죠. 거기다 뭐 물적 분할해서 들어온 이것도 못마땅한데, 지들은 네. 뭐 나쁜 짓 했으니까 지들. 그렇지. 네. 들어오자마자 주식 다 때려버리고 뭐 받은 스톡 옵션 받은 거 바로 그 경영진들 그거는 좀 너무했어요. 그건 좀 나쁜 행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 문제는 네. 자신들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는 거. 나중에 가서야 돈 챙기고 나서 돈 챙기고 나서. 네, 그다음에 그런가요? 죄송 뭐 월급 100원만 받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런 거만 좀 그러니까 좀 되게 되면 아마 카카오페이는 지금 성장으로는 나쁘지 않을까요? 저희 그 모델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핸드폰만 갖고 다녀라. 그러니까 특히 임 대표님 항상 그 5만 원권 빳빳한 거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거 말고요. 현금 거의 없어요 저는. 현금 안 돼. 카드 쓰니까 네. 현금이 사라지더라고요. 현금 쓸 일이. 혹시 삼성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제가 설정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하고 나시면은 신세계 카드 신세계예요? 카드 안 닫거든요. 그래요? 예, 카드도 요즘 보니까 집에 현관 카드도 디지털 도어락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돼요. 그래요? 네. 깜짝이야. 제가 임 대표님 댁에 가서 다 바꿔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단순 출장비 10,000원.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써봐야겠군요. 그냥 그 전에 생각했던 네. 그 뭐죠? 우리 예전에 NFT 뭐 이런 결제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냥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NFT 활성화를 해놓고 그런 것만 그러니까 지금 쓰시는 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모바일에서 이렇게
그 삼성페이 등록만 하게 되면은 그냥 바로 어딜 가나 그냥 띡띡띡. 이게 이제 만대로 이제 카카오페이나 이런 또 각종 카드사의 페이들도 클릭해서 바코드나 아니면은 QR 코드 나오면 그거 띡. 이게 얼마나 바뀌는 세상입니까? 그렇군요. 많이 바뀌었군요. 아, 왜냐면 그래도 제가 이제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NFT 관련해서 국내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한 6, 7년 전에 가장 유명했던 회사인데 포스코에서도 투자하고 삼성전자에서도 뭐 파트너로 취하고 하여튼 그거 살리느라고 정말 애를 썼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NFT에 대해서 아주 학을 떼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때 NFT하고 뭐죠 그거? 블루투스. 아니 블루투스 말고 자동으로 다 이렇게 착착 되는 거고 뭐라 그러죠? 그 시스템 그때 한참 핫했었잖아. 자동으로 되는 거. 애플이 주로 쓰던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 NFT 활성화를 위해서 나 진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저의 땀과 노력, 그래 나는 지치고 떠났더니 이렇게 바뀌나? 그래서 애써 배척했더니 애플 페이의 세계가 이렇게 바뀌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세 번째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 쪽도 계속 또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어제 좋은 흐름이었어요. 네, 꼭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주님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쪽은 쉽게 안 꺾일 것 같아요. 한번 또 쭉 쳐지게 되면 언젠간 또 매수세 훅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부의 관심이 적어도 이번 정부는 그래도 계속 또 2년 차니까 뭔가 계속 또 불 붙이려고 하겠죠. 어제도 보니까 한수원 주체로 우리 체코랑 폴란드 원전 수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의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도로 BHI도 그렇고 네. 좀 기관들이 들어왔다는 거 이제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 상승을 이끌었다는 게 약간 느낌적 느낌? 네, 그런 자리에서 네.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또 항상 제 요 검은색 선은 항상 딱 치고 돌아가게 되면 약간 또 주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눌림목 잘 찾아서 대응해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전기술 뭐 이런 것들 정부 쪽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고개 싹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동향 보고 초기 국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삼성페이 써보신 분들 아주 편하다고 그런 글들 올리시는데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어떤 느낌인지. 저 고객센터 부르세요. 고객센터에서. 전에 그 NFT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NFT 뭐 또 그런 뉴스 검색하면 아마 수십 개 나올 거예요. 신문기사. 그럼 임수열 대표 쫓겨다녀 이런 거요. 아니. 네. 그 여러 가지 NFT를 산업 여기저기다 제가 처음으로 운동화에도 옷에다가도 NFT 적용시켜가지고 그거 투자를 했으니까 내가 그 회사 영업까지 뛰어다닌 거예요. 그 거래처들 인맥 동원해가지고 연결해주고 그래서 막 시도하고 다양한 산업에 처음 NFT를 도입하는 걸로. 그러셨고 그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뭐 하냐고. 망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서 너무 일찍 기술과 관련해서 너무 일찍 가면 안 돼.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실시간 시청자 5만 명이 보시는 자, 팔일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그래서 핵심적으로 좋게 보시는 게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 가장 좋게 보는 거 간단하게. 뭘 했죠 오늘?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인터넷 플랫폼 이쪽은 플랫폼 쪽? 네. 중국의 알리바바 ADR 동향이나 이런 거 쭉 보시게 되면은 계속 추적하자 이상입니다. 네.